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그래서 일단 뭐 리테일 시장의 특징이 이제 가격의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수반돼서 변동성이 뭐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비중이 높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변동성이 크고, 예, 그렇듯이. 그리고 또 지금도 건설사 중역분들 만나보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살 때는 이제 다들 못 사서 안달이고 안 살 땐 다 같이 안 사서 건설사 하기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이제 좀 하거든요. 주택 시장도 약간 그런 특성이 있군요. 그래. 다들 점심을 11시에도 와서 먹고 1시에도 와서 먹고 2시에 와서 먹으면 식당 하기 얼마나 편해. 꼭 12시에 와가지고 먹겠다 그러고 1시까지는 다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할 수가 없지. 그렇죠. 근데 마침 또 아파트 시장은 뭐 기관 투자자가 없고 외인 비중도 매우 적은 뭐 거의 미미한 뭐 그런 시장이고 심리가 매우 중요하다. 네. 그다음에 또 리테일 투자자는 저는 이제 두 부류로 나뉜다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지난번 소개해드린 빚으로 지은 집에서는 뭐 낙관론자와 비관론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좀 여기서 좀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이 표는 이제 이 사진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돈 많이 벌 것 같은 사람과 이제 실제 돈 많이 번 사람으로 구분을 했는데 뭐 실제 돈 많이 번 분은 여기 자막에도 뭐 집주인이 싸게 내놔서 그냥 계약했어 뭐 이렇게 결정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위처럼 이제 머리형,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생각하고 분석하느라 이제 의사결정은 늦고 여기는 이제 생각보다 손이 빠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 두 부류는 제가 생각하기엔 마치 뭐 남자와 여자처럼 이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흔히 MBTI에서도 이제 I형은 뭐 생각한 다음에 말하는데 뭐 E형은 말부터 뱉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뭐 내가 돈을 못 번 게 저래서 그렇구나 생각만 많이 하고 위쪽처럼 진짜 실행을 전혀 안 했더니 그러니까 이거를 뭐 머리형, 장형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해도 되고 저는 편의상 이제 뭐 농부와 사냥꾼이라고 칭해서 이제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언더스탠딩 보시는 분들은 농부형이 대다수이실 것 같고요. 저도 물론 이제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언더스탠딩이랑 되게 상성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런 게 사실 이 사냥꾼들 보기에는 야 쟤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뭐 부동산 다루면서 무슨 미국 금리 재정 적자 뭐 이런 얘기하고 막 그 되게 딱 보면 딱 하는 거지. 그렇죠. 막 뭐 그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서로 중요하게 보는 지표도 달라서 이제 농부들은 막 금리 성장, 인플레 막 뭐 이런 매크로 정보 실컷 이렇게 따지는데 그래서 보면 어떨 때는 이 사람은 뭐 투자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공부하는 걸 즐기는 건가 싶을 정도로 뭐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이런 사냥꾼 스타일이 많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부동산은 심리다. 뭐 정부 정책이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냥꾼 분들께서 써주신 좀 인상 깊은 이제 댓글들 이제 보면은 뭐 수요 공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부동산 초보입니다. 정부가 부동산으로 돈 벌게 해줄 때 돈 벌고 빠져야지요. 뭐 이미 오르고 있는데 뭔 헛소리 맨날 책상에 앉아 기사 보면서 가지 말고 시장에 보고 직거래라. 뭐 이렇게 뭐 이제 제가 나왔던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달린 이런 사냥꾼 분들의 이제 감사한 이제 댓글들인데 감각으로 투자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그 농부 입장에서 항변을 하자면 뭐 부동산 가보면 사람들이 막 줄 서 있고 매물이 막 사라지니까 뭐 호가 막 오르고 막 이런 건 이제 동행 지표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근데 오르고 나면 그 뒤 집값이 더 오른 적도 있고 떨어진 적도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선행 지표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정부 정책은 좀 약간 좀 자주 바뀌어서 그러니까 집으로 단타를 치겠다는 마인드가 아니라면 세금 문제 외에는 뭐 너무 막 그거에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막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뭐 그런 정보긴 한데 약간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상승장 타이밍에서 농부가 사냥꾼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이분들은 촉으로 벌써 이제 먼저 달려가서 이제 지금 사신 분들이고 이제 근데 그만큼 사냥꾼은 이제 먼저 죽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모든 자산이 그러한데 이제 대세 상승장으로 가려면 사냥꾼이 먼저 사고 그 뒤로 이제 농부들이 꾸역꾸역 사줘야 이게 올라가는 그게 상승장으로 거고. 가는 그렇죠.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농부들이 돈이 없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매수에 동참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사냥꾼들이 이제 죽는 뭐 그런 게 거의 모든 자산 시장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군요, 결국.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사실 2009년의 상황을 복기를 해보면 2008년 가을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니까 이제 자산 가격이 막 급락을 하는데 그때 미국이 이제 제로금리로 낮추니까 우리도 기준금리를 5.25에서 2%로 빠르게 낮추고 그때 당시 이제 정부도 부동산 경착륙을 막아야 되다 보니까 강남 3구 이외에는 이제 투기지역 해제
그리고 DTI도 당시 40%에서 50% 60%로 예. 이렇게 부동산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로 이제 보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랑 정부 정책이 함께 일조를 하니까 그때 수요가 갑자기 확 세지면서 반등도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세게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면 통상 이제 더블 탑이 오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상승장이 길수록 이제 대중의 관심도 이제 깊어져 있는데 예. 개중에 이제 상승장에서 되게 잘 번 사람 그리고 혹은 이제 돈은 있는데 기회를 놓쳐서 아쉬운 사람들은 계속 이 시장을 주시를 이제 해오다가 예. 전고점에서 하락이 나온 것만으로도 군침이 도는데 그때 마침 금리와 정부 정책까지 받쳐주니까 이제 바로 이제 실행을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전 상승장이 길수록 이제 유동성이 묶여버린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 남은 힘을 반등장에 쏟고 나면 이제 구조적으로 약해진 신규 수요를 이제 좀 확인하면서 약간 흘러내리는 게 그게 이제 전형적인 더블탑의 이제 모습이고요. 근데 물론 이때 유동성을 풀어버리면 이제 신규 수요를 자극해가지고 이 상승을 다시 더 도모를 할 수가 있는데 저 당시를 다시 복귀해 보면 시장 금리가 그 뒤로 꽤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정부도 이제 가계부채 통제에 주력을 하면서 이제 지방은 규제를 다 풀어주지만 예. 수도권은 규제를 다시 높게 유지하는 그런 이원화 정책을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배경에는 당시에 이제 중국 덕분에 수출이 굉장히 잘 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장도 잘 나오고 하니까 야 이럴 때 내부 문제 정리를 하자 하고 이제 부동산 PF발로 이제 건설사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혹독하게 당시에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체력이 되니까 수출도 잘 되고 뭐 이게 성장이 잘 되니까 그럴 때 이제 건설사 저축은행들 막 망해도 경제 전반에 어떤 큰 문제로 번지지는 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가 살짝 이거를 지금 중국이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거를 하긴 하는데 그 트랩에 조금 걸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게요. 그러니까 중국이 보면은 코로나 때 수출이 너무 잘 되고 그래서 경기 좋으니까 야 이럴 때 조정해야 된다. 좀 약간 부동산 사교육 게임 막 평소에 아주 눈에 가시 같았던 거를 이렇게 좋을 때 이제 칼을 휘둘러야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 약간 그랬는데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고 너무 빠르게 나빠져서 이게 약간 너무 세게 휘둘렀나? 그렇죠. 약간 그 상황에 된 게 아닌가 살릴 수도 싶은데 원래 조용히 휘두르려고 그랬는데 네. 왜 다들 나를 보고 있어? 왜?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인데 사실 그때 당시에 운 좋게 좀 그 뒤로 이제 중국 덕분에 잘 이게 탄탄하게 된 덕분에 좀 칼을 휘둘러도 잘 좀 이게 맞고 지나갈 수가 있었다. 좀 후행적으로는 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몇 년쯤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그게 이제 2010년부터 2013년 그때 이제 건설사들 구조조정 굉장히 많이 되고 저축은행도 그때들 이제 파산하고 그런 일들이 그때 벌어졌거든요. 2013년, 2010년에서 2013년까지. 그때 수도권 집값도 이제 계속 좀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였었고요. 네.